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랐죠. 630 부동산 대책이 결국 나왔습니다. 뭐 터질 게 터졌고 예상됐던 건데, 자, 이렇게 되면 7월에 2차 폭락 포문을 6월 마지막 날 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이제 어제 아마 했던 걸로. 그래서 발표는 지금 오늘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 집값 상승이 있었던 경기도 화성이 이제 동탄이죠. 동탄 뭐 계속 말이 나왔던 곳이죠. 용인, 기흥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 그다음에 구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 곳.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동탄, 용인, 기흥, 이미 정량,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량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만족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정량적인 조건을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곳이고,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6월 마지막 날 딱 할 거라고는, 전 7월 들어가서 하나 했는데 이렇게 딱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더블로 결국 뭐 지정이 됐습니다. 자, 화성, 동탄하고 용인, 기흥. 자, 반도체. 이거 못 이기죠. 야, 뭐 성과급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6억을 주겠다. 여기에다가 사내 대출로 1.25%짜리 정말 초저금리. 자, 이런 거 지금 뭐 5억씩 대출해 주겠다. 이거 못 이기죠. 이거 못 이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탄하고 용인, 기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거 안 된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같은 뭐 어떤 주거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GTX 뭐 N호선 같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데다가 지금 역세권 쪽이 특히나 이제 8호선 개통이 되면서 뭐 이제 잠실 쪽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잠실 뭐 그냥 몇 정거장만 가면 이제 잠실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뭐 이제 거의 이제 서울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자, 결국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곳이 타깃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월간 지금 주택 매매 동향, 물론 뭐 이 부분은 뭐 이제 한국부동산원 이제 자료가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주간 변동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거래가 좀 많이 포함된 월간 지금 동향입니다. 그래서 월간 주택 동향이기 때문에 주간 동향하고는 이제 조금 의미 차이는 있죠. 그래서 월간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 상당히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동탄 같은 경우가 2월에도 뭐 0.78, 3월에 1.10, 그 다음에 4월에 1.13, 그 다음에 5월에 1.57. 아까 제가 정량제 조건, 뭐 정량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보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물가지수보다 뭐 높으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1%를 넘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 1%를 지금 넘어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인, 기흥 같은 경우에도 2월에 1.08이었던 게 3월에 0.74, 0.85, 그 다음에 0.95. 상당히 여기도 뭐 3개월 계속 지금 높아져 있죠. 2월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뭐 0.74, 0.85 이것도 뭐 꽤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2월에 1.77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3월에 1.18, 4월에 1.16, 5월에 1.15. 살짝 소강 상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간이 지금 1%를 넘어가는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도 또 이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토부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죠. 투기적 매수 수단. 자, 그래서 투기적 매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그게 이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거 뭐 실수요자라는 게 뭐 집값 올라가면 뭐 투기적 수단 때문에, 투기적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더블로 지정을 했으면서, 요건 7월 1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을 하며, 당장 내일부터예요. 당장 내일부터. 자,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서울 25
10개 지역은 모두 1015 대책에서 이미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경기도가 원래 13곳이었죠. 자, 수원, 장안, 팔달, 영통, 그 다음에 성남의 수정, 중원, 분당, 그 다음에 안양, 동안, 그 다음에 과천, 용인, 수지가 있었었죠. 여기는 수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흥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광명, 하남, 의왕. 자, 여기다가 이제 화성, 동탄하고 용인, 기흥하고 구리가 이번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모두 같이 지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도 그렇고 조정대상 지역 이제 두 개 다 뭐 이제 규제가 됐죠. 특히나 이제 대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LTV 같은 경우가 무주택 같은 경우에도 40%로 쪼그라들죠. 40%. 자, 그다음에 뭐 1주택은 처분 조건이어야 이제 가능한 거고. 자, 유주택자는 0%예요. 빵 퍼센트라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투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으면서 또 집을 사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대출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최대 한도가 지금 6억 제한이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25억 넘어 초과는 2억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그다음에 이제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도 딱 6억까지, 최대가 6억이고 뭐 25억을 넘어가는 건 2억까지. 자, 1015 대책에서 이미 이렇게 엄청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LTV 70%이긴 하지만 전입 의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1주택 최대 한도가 1억으로 쪼그라들고 다주택은 아예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분양받은 분들이죠. 자, 7월 1일부터 지금 공고가 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되죠. 이거 나중에 뭐 전세 놓고 대출, 이렇게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만큼 뭐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분양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그냥 내가 실입주 하기 전에는 힘들다. 사실 전세대출 안 받고 들어오는 세입자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아니면 뭐 전세금을 확 깎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만큼 이게 어려워지면 전세대출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지금 뭐 비수도권은 90%인데 자, 그만큼 강화가 되고, 자, 이거는 더 아마 강화가 될 걸로, 지금 뭐 70% 아래로 지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아예 전세대출 보증 자체를 없애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받기가 상당히 뭐 까다롭죠. 딱 2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지금 이 규제 지역 안에서 3억 초과 아파트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고. 자,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서 3억 초과 아파트 취득한 분, 이것도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억 넘는 거 안 돼서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뭐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 이것도 좀 간과하기 뭐 쉬운데 굉장히 이것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한 분들은 지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1억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이거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규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1년간 집 살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도금하고 이제 이주비 대출 이 부분도 지금 1주택 규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자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것 때문에 뭐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이거 했을 때 추가 주택 구입 이거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모든 게 다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금 부분도 엄청나게 충격적이 되죠. 사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묶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놓죠. 사실 이 뭐 양도세 중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전에 1015 대책에서 이미 베이스를 깔아 놓는 거죠. 베이스를 깔아 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부과를 5월 9일 날 이제 끝내고 5월 10일부터 한 거죠. 똑같은 뭐 이렇게 뭐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취득세부터 강화가 됩니다.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에는 8%. 와. 그다음에 3주택은 지금 12%예요. 이렇게 되면 야,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이제는 1억 2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82.5%라는 엄청난 세금.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면적으로 배제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역을 묶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조정대상 지역만 묶어도 이 지금 혜택이 이 규제가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장특공 전면 배제 뭐 다 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세금 규제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거 강화되는 것도 사실 뭐 보유만 했던 건데 지금 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했었던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요 부분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민간 매입인데 종부세 이거 합산 배제 이거 제외하는 거. 뭐 그래서 다 그냥 일반적으로 강력한 규제, 강력한 세금 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걸리죠.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수도권이 이제 3년 이렇게 이제 뭐 전매 뭐 다 이제 수도권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1년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쪽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재건축 뭐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 여러 개 갖고 있었던 분들 요거 상당한 부담이 되죠.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것도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요거 나면 못 팔죠.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 요것도 재당점 제한 5년 이것도 꽤 그렇죠.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집 사기 좀 껄끄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자, 요거 뭐 입주 계획서하고 신고 의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 신고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신고 의무만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까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동탄이나 용인, 기흥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사면 이게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런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탈탈 턴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은행 계좌까지 다 털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서 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한 그렇죠. 상당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요 부분도 뭐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가 투기과열하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 하면서 경기도 쪽에다도 SOS를 쳤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이제 동탄하고 용인, 기흥, 구리 똑같죠.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지금 7월 5일부터 자, 원래 이게 6월 30일 이제 오늘 사실 공고는 났습니다. 공고는 났는데 1015 대책 때도 그렇지만 1월 15일 날 지정이 되고 나서 5일 후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월 30일 날 일단은 공고는 났지만 5일 후죠.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5일부터 지금 내년 12월 31일까지 상당히 지금 긴 기간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 3중 규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조정대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지거래 허가 3중 규제로 완전히 지금 묶이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확인한 경기도가 직접 낸 보도자료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용인 기흥하고 화성 동탄 구리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는데 다 이제 아파트만 해당이 되죠.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3개 지역이고 그래서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와, 이거 생각보다 강력하죠. 특히나 지금 동탄이나 지금 구리나 용인, 기흥 이런 뭐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외지인들 매입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안 되죠. 딱 뭐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갭 투자 자체가 전세 안고 집을 사는 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뭐 최초 입주할 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년 실거주 갭 투자 자체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탄 쪽에서 지금 나온 뭐 현장 얘기들을 보면 6월 말 들어서면서 계속 뭐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동탄하고 용인, 기흥하고 구리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5월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다.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았는데 뭐 미뤄서 7월에 그럼 같이 하려고 하는데 6월 30일 오늘 이제 딱 한 거죠. 그래서 6월 말 접어들면서 뭔가 좀 이제 쎄하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접어들면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좀 뭐 이렇게 매수하는 분들도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동탄에서 지금 가장 뭐 핫한 아파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가장 지금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 동탄역 바로 앞이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년 7월이니까 이제 뭐 신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34평이 한 18억, 19억 정도 했던 게 5월 들어서면서 이제 들썩들썩 했죠. 그래서 20억 8천, 20억 5천, 20억. 자, 20억 거래가 3개가 나왔고. 자, 결국은 6월 초, 그러니까 6월 4일 날 22억 2,500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33층 초고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탄의 34평 84 타입이 22억 2,500 거래가 나온 건 사실 어마어마하긴 하죠. 자, 그런데 6월 4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6월 말 쪽으로 오면서 좀 뭔가 거래가 이제 없다. 너무 지금 다들 호가를 올리고 이러면서 뭔가 또 규제 지역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서 다들 좀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6월 말 들어서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탄역 롯데캐슬 자 보시면 이게 제가 낮은 가격 순으로 지금 정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4 타입을 했는데 가장 낮은 게 지금 중층이 23억,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도 23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3층 초고층이 22억 2,500에 지금 실거래가 떴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은 23억 이하로는 안 팔겠어. 중층도 그렇고 저층 같은 경우에도 다 23억에 이렇게 딱 걸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23억 해도 너무하네. 안 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뭐 6월 말 들어서서 계약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요런 얘기가 현장에 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높은 가격으로 하면 뭐 25억, 지금 26억. 자, 결국 이렇게 25억, 26억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간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뭐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은 호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래서 막 2%가 넘었죠. 주간 변동률이 주간 상승률이 2%를 넘었습니다. 아까 뭐 월간이 뭐 한 1%, 뭐 그건 이제 실거래 위주다 보니까 한 1% 정도 나왔는데 주간 변동률은 호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막 2% 넘게 나온 걸로 그래서 뭐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가를 많이 올리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자, 이제 시범 아파트들이 아까 동탄역 롯데캐슬하고 또 이제 다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죠. 시범 아파트가 동탄역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33평형이 뭐 20억은 못 넘었지만 한 14억 뭐 15억 뭐 높아도 한 16억 정도 요 정도 했던 게
결국은 뭐 한 17억, 18억대로 가더니 결국 18억 6천 최고가가 6월 5일 날 이것도 6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기도 없어요. 계약이. 그래서 6월 뭐 말 들어서면서 중순 말 접어들면서는 여기도 이제 뚝 끊겼습니다. 계약이. 자, 그것도 그런 게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고층 제가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 가장 싼 게 지금 18억이에요. 다 17층 18억.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8억은 지금 너무 지금 고가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더 나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지금 이게 2015년 입주했으니까 이제 뭐 한 11년 차, 12년 차 구축으로 들어가는 아무리 시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억 여기에서는 딱 멈추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여기도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최고가를 보면 지금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호가가 20억이 넘어가 있죠. 20억 8천, 20억. 뭐 호가야 내 맘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가를 올리는 게 이 호가가 주간 변동률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뭐 호가 때문에 지금 주간 변동률 한국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 뭐 요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서 뭐 폐지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요. 뭐 그만큼 또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자, 여기도 뭐 대표적인 아파트죠. 33평형. 그래서 여기도 한 14억, 15억 정도 됐던 게 여긴 18억까지 못 가고 17억 6천 뭐 이것도 거의 18억 근처죠. 17억 6천 뭐 최고가를 그것도 6월 5일 날 다 6월 초에 찍고 자, 그다음에 6월 6일 17억 거래 있고는 여기도 마찬가지 6월 뭐 이제 중순 말 들었었으면 아예 거래가 끊겼어요. 거래가 끊겨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지금 뭐 2층 저층도 뭐 17억에 지금 나와 있고 1층도 뭐 17억 5천 다들 최고가 금방이죠. 17억 17억 5천 그다음에 뭐 6층 정도 되면 뭐 18억 5천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런 프레스티지 여기도 11년차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17억 동탄 이거 너무 심한 아무리 뭐 반도체 좋지만 이거 거래 끊긴 거죠. 거래가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딱 꺾인 지금 매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6월 말부터 지금 요게 6월 24일인데 보시면 요게 지금 1층인데 이렇게 지금 꺾여 있거든요. 보시면 요게 요 최초 등록가가 16억 2천이면 그나마 이것도 좀 낮은 속하는데도 더 꺾은 거죠. 6천만 원을 더 지금 낮춰가지고 결국은 15억 6천까지 호가가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6월 말 들어서면서 뭔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17억 6천까지 갔던 게 지금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15억 6천이면 한 2억 정도 낮춘 이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탄역 시범에 또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이 아파트도 34평형이 한 14억 15억 정도 됐던 게 16억 1천만 원으로 여기도 뭐 6월 16일이고 6월 말부터는 뭐 계약이 지금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6억 지금 최고가 찍고는 지금 거래가 뚝 끊겨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호가만 올라갔지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낮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뭐 18억 19억 9천 뭐 20억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이걸 뭐 지금 실거래가 16억 천인데 가장 낮은 게 18억이면 이거 좀 심하긴 하네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8억인데 28억을 보면 이게 좀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 원래 이분도 21억이나 받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뭐 물론 이 18억도 뭐 좀 제가 볼 때는 뭐 거래되기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뭐 최고가가 지금 16억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 6월 30일 오늘 3억을 낮췄어요. 아마 오늘 발표를 보고 낮췄는지 뭐 어쨌든 간에 21억까지 받으려고 했던 거를 3억을 낮춰서 자, 이렇게 18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아까도 보셨지만 2억씩 3억씩 호가를 이제 낮추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안 될 이제 분위기니까 그렇죠. 뭐 실수만 가지고는 사실 집값이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수요라고 할까요? 뭐 이재명 정부는 이건 모두 다 투기 수요라고 하는데 결국 가수요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가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지금 3억을 낮췄는데 이거 어렵죠. 뭐 지금 최고가가 16억인데 뭐 이게 뭐 추격 매수 아까 보셨지만 안 나서잖아요. 지금 못 나서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시범 지금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파트들은 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15억 딱 터치하고는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그래서 15일 뭐 25일 이제 중순 말 돼서는 13억, 14억까지. 요건 뭐 24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꺾이죠. 15억에서 13억, 13억. 살짝 꺾이는 요런 모습들이 말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역 시범, 즉 리슈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3평형이 최고가가 5월 30일 날 나왔죠. 지금 15억 나왔는데 뭐 13억대도 있고 12억 5천도 있습니다. 뭐 16층인데 그래서 지금 15억에서 뭐 12억 5천이면 한 2억 5천 정도죠. 2억 5천 정도 또 이렇게 낮아져 있어서 자 결국은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들도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시범 에미지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9억에서 10억, 11억 쭉쭉 올라가서 결국 5월에 12억 최고가를 찍었죠. 찍고 나서 지금 7억 8천 계약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12억짜리가 7억 8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이런 계약들은 뭐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나오고 이랬을 때 거기 지금 12억짜리가 7억까지 폭락한 실거래가 떴대. 그러면 뭐 보통 상승장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상승 거래가 어떤 회자가 되면서 좀 집값을 끌어올리듯이 거꾸로죠. 이거는 뭐 12억짜리가 7억 됐대.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심리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집값을 또 하락하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탄역 시범에서 이렇게 12억짜리가 7억 실거래가 떴다는 건 또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형이 21년 그러니까 5년 전 최고가가 7억 7,700이었습니다. 거의 8억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6억대 거래가 있다가 오히려 지금 뭐 후반 쪽으로 갈수록 지금 5억대 거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6억, 5억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뭐 동탄 지금 그러면 뭐 다들 20억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신문 방송 때문에 그렇죠. 신문 방송에서 뭐 다 20억 넘어갔다, 20억 넘어갔다 맨날 20억 넘어간 얘기만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탄 아파트 다 20억 넘어간 줄 알았어. 네, 절대 아니죠. 이것도 뭐 2017년 6월에 입주한 한 1,7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데 뭐 33평형이 지금 5억대들 84 타입이 5억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5억 실거래 그것도 지금 5년 전 집값보다 뭐 2억 넘게 이렇게 하락한 뭐 이런 거래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크힐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0.2.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2018년 12월이면 2019년이죠. 2019년이면 완전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축인데다가 1,500세대나 정도 되는데 32평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지금 뭐 거의 뭐 7억 2천이면 꽤 뭐 거의 8억 가까이 갔었죠. 여기도 거의 7억 2천까지 갔던 게 보시면 지금 다 5억이에요. 전부 다 5억. 그래서 뭐 6월 29일이면 이거 어제네요. 어제 계약한 것도 5억 4,800, 뭐 5억 3천, 5억 4,800 전부 다 5억대 거래가 지금 다 6월에 5억대 거래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축 아파트 1,500세대나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5억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동탄 아파트 전부 다 20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다 이게 또 꺾이겠죠. 뭐 이런 뭐 지금 상승장들이 꺾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펌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630 부동산 대책. 자, 결국은 오늘 터졌죠. 그래서 딱 6월 마지막 날. 그래서 7월 이제 2차 폭락 포문은 열었습니다. 이제 뭐 이제 7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하는 기준금리 인상. 자, 요거 이제 발표 나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주담대가
뭐 8%를 넘어서 있고 시중은행도 지금 7.4%, 7.5%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지금 10% 이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자, 여기다 지금 세제 개편 지금 취득세도 또 만진다고 하죠.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다 더더구나 이번에는 1주택자들까지도 지금 세제 개편에 특히나 고가 1주택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이라는 이 엄청난 일이 7월에 지금 다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격적인 폭락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탄이나 지금 용인, 기흥,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구리 이런 곳들도 결국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아마 이런 이제 시작이 지방선거 이제 끝나고 했으니까 아마 추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또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 완전히 집값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마 장치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매번 심리전이다, 심리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뭔가 터트리려고 하는, 그래서 일단 포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매일 확인하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늘 몸둘 바를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이용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